나경원이 나랏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KBS가 23일인 오늘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나경원 아들의 제1저자학회 대리발표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했던 어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드러났음을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나경원의 아들인 김현조의 제1저자학회 포스터 대리발표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이 나경원 아들 김현조가 지난 2014년 나경원의 사적인 부탁으로 이 서울대 의대 윤영진 교수의 인턴으로서 근무를 해왔었는데요. 이때 인턴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고등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미국의 유명한 과학경진대회에 출품을 했고 준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상을 탄 이후 5달 뒤인 8월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렸던 의생체 공학 분야 국제학술대회에 같은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문에서는 김현조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들어가지가 않았고요.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표기가 되는 황당한 일도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학술대회 1저자의 스펙을 만들어주고자 엄마인 나경원 찬스를 통해서 부정한 특혜를 제공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게다가 좀 전에 말했던 이탈리아 밀라노의 학술대회를 김현조가 대학원 신입생 A라는 인물에게 대리발표자로 참석하게 한 그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입생 A는 김현조가 건넨 내용을 정리하여 2015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열렸던 해당 학회에 참여를 해서 대리발표를 한 뒤 제2저자의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부당한 저자 표시로 해당된다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김현조가 작성한 내용을 단순한 내용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것이 저자로서 이름을 올릴 정도의 기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신입생 A가 2015년 8월 18일에 출국을 해서 같은 달 30일에 귀국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진위 여부가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와는 정말 상반되도록 수사나 언론 보도는 너무나 다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공정치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대리 발표를 하고 온 신입생 A의 출장비로 들어간 비용은 총 336만 6,924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사항으로 나누자면 항공료에 193만 4,400원이 들어갔고요. 숙박비와 식비에는 143만 2,524원이 사용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출장비가 자세하게 기록이 된 이 서울대 문서에서는 충격적이게도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알고 보니 시행기관은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었고요. 해당 출장비가 지출된 명목의 사업 내용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정말 황당하게도 의료기기 기술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나경원은 아들의 학술대회에 제1저자라는 어떤 스펙을 만들어주고자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서울대를 마치 입시 컨설턴트로 만들어버렸고요. 이에 가담한 서울대 교수에 의해서 국가연구과제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까지 한 것이죠. 무엇보다 대리발표자인 신입생 A에게도 제2저자라는 특혜를 주었고 출장비는 모두 의료기기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허위 명목으로 나랏돈을 부정하게 사용한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비용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죠. 나경원 측은 지금 비상일 겁니다. 또 어떻게 해서 변명을 좀 늘어나야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골똘히 하고 있겠죠. 아마 관련된 기사나 내용을 다룬 유튜버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해서 또 고소를 쏟아부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나경원 자녀 입시, 성적 비리, 그리고 외국에서의 어떤 포스터 발표와 국적을 비롯해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로부터 이 활동비를 또 받았다라는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님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 오셨었는데요. 나경원이 또 고소를 했었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내용이고 성신여대 등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면 안진걸 소장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깝다라는 결론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어서 역시나 나경원에 의해 고소를 당했던 알림이 황희도님의 경우에는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지인 자녀 특혜 채용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고소를 당했었는데 23일인 오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팩트로 문제를 제기한 분들에게 고소를 암만 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그런데 나경원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예상되었던 퉁치기 불기소 결과가 나왔다. 불기소 결정 뒤에 숨겨진 치밀한 정치적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작년과 올해 총선 내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던 불법 선거 개입 행위에 애써 면죄부를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씨가 오히려 참 애 많이 쓴다라고 싶죠. 결과에 대해서 반박할 방법과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늘 잘하는 소설 쓰기 기술을 통해서 애써 부정하는 어떤 추하디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번 국회에 발도 딛지 못한 사람, 저도 애써 솔직히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검찰과 사법부가 나경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애를 쓰고 있으니 다루지 않을 수가 없겠죠.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응당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관련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